저는 기록을 좀 누르고 일단 진행을 하고 이따가 중간에 들어오신 분 인사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 얘기하면서 프로젝트 수업 뒤쪽에 이제 이어가지고 쭉 말씀드릴 거고, 일단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지 싶은데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진진가 아시잖아요. 특히 영가쌤들은 왜 그 애들 문장 2개는 자기에 대해서 진실이고 하나 거짓 만들어서 막 하잖아요. 영어 문장만 만들어서. 근데 이제 5개 중에 몇 개가 틀린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애들한테. 그래서 그냥 이 중에 이제 OX로 물어보거든요. On지 X인지. 그럼 1번이 O면 이렇게 하고 2번 X, 뭐 3번 O, 4번 X, 5번 O면 4에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 먹을 거 얘기하라 그러면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모든 별로 요 X판 하나씩 주고 요 모든 활동 연습이다. 너희끼리 의견 주고받는 거 이런 거 연습이다. 첫 시간에 제 소개할 때 이걸 항상 써먹는데 선생님들 이제 요 맞춰보세요. OX. 요 문제부터 보여드리고 OX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1번 뭐 O, 2번 X 이런 식으로 어디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정답이 뭔지 채팅창에 적으세요. 먹을 거로 적어야 돼요. 숫자 말고. 그러면 그거 맞추시는 분한테 뭐 드릴게요. 뭘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릴게요. 네.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예, 이 선생님. 네. 방학 때도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네, 쉬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다 요거 5문제 다 표시하셨죠? 그러면 넘길게요. 그러면 본인이 OX, OX 표시한 거에서 밑에 정답이 뭔지 밑에 제일 작은 그거는 화살표 하여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화면을 조금 키우셔가지고 글자가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렇게 하면 다 안 보여. 전체가 안 보이네요. 네, 그 고르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 다 하셨나요? 음, 어, 문제가 유출됐었나요? 다 잘 맞추시지? 하면서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1번 이제 선생님 공부 잘해서 무조건 좋아한다. 아니겠죠. 애들도 거의 이거는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아니다. 선생님은 뭐 수업 시간 성실하게 참여하고, 뭐 과제도 잘해오고, 태도가 좋은 거, 인상 좋은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2번 선생님 베스트 드라이버다. X.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나? 걸어 다니는 거 많이 얘기했구나. 네. 그래서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해가지고, 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맨날 뭐 이렇게 해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영어 이름 벨. 벨은 이제 저 블로그 아시는 분은, 예. 처음에 이제 지금은 선경지명인데 처음에는 벨쌤의 뭐 즐거운 영어 수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업 얘기한다고 블로그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벨 맞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벨르잖아요, 벨.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되게 감명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 이름을 벨로 정했고 벨르가 프랑스어로 뷰티란 뜻이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이제 계속 뭐 유도를 해요. 얘들아, 벨르가 뷰티라는 뜻이야. 뷰티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지? 한국말로 무슨 뜻이죠? 미녀라는 소리를 저는 듣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애들 절대로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알면서도 가만히 있거든요. 미녀라고 말해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미녀다 얘들아. 선생님 미녀라고 불러라 앞으로. 막 이렇게 하면 막 비웃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외모도 아름답지만 이게 되게 내면이 강하잖아요. 맞죠?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뭐까지 하는 거, 이제 노래도 뭐 하여튼 OST도 잘 듣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드럼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적었겠죠. 그래서 드럼 연주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교사 밴드도 했었고, 제가 음악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피아노 선생님하고 피아노 교사.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좋아하고, 그래서 아카펠라 연구회 해서 공연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뮤지컬 연구회 대구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뮤지컬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5번인데 쌤들 다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은 예쁘다는 말보다 어려워 보이는 말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애들 되게 고민해요. 예쁜 것도 좋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좋으니까 이게 O인지 X인지 되게 고민하는데 이제 O죠. 그래서 예쁜 건 당연하고 얘들아. 여자들은 어려 보인다 말을 좋아한다. 이거를 첫 시간에 딱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저는 애들이 이게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매해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25살 같아요. 맨날 이래요. 어떤 날은 뭐 10살 어려 보이면 원래 25인데 10살 어리면 15살이면 너희 친구네 그러면서 막 맨날 이렇게 하는데 첫 시간에 이제 수업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요 동물 이름이 뭔가요, 쌤들? 라마죠, 라마. 라마인데, 제가 이 침묵 신호를 라마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손 모양을 라마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세우고, 이거 이제 영어 태솔 연수 갔을 때 트레이너한테 배운 건데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막 애들,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또 모둠 활동 예전만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애들이 이제 모둠 활동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쌤들 그냥 각색의 방법으로 쓰시겠지만 그 손 신호를 하면서 라마라고 제가 외치면 애들이 조용해져야 돼요. 이걸 좀 연습시키면 요게 몇 명이 요 신호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라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되게 재밌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라마 하면 막 자기들도 흉내내면서 막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침묵선을 쓰는데 애들이 저는 쌩이 미녀 선생이라고 불러라고 얘기하지만 애들이 맨날 라마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라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예전에 저희 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때 한번 볼게요. 여기 스탑옵션 기법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좀 상당히 다 오려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안 넘어가고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어릴 때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보지만 yeah 지루해 혼자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누가 오길 기다리고 기종을 세우고 있는가 또 엎드려도 봤다가 소파에 기대어보고 배경음악은 발자국 소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닌 척 그렇게든 떨리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나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늘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많고 비웃을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그래 Endless Delicious. Are you ready? 날씬한 곤약에 빠져볼까요? 젤리샷 젤리샷 곤약에 빠지다 복숭아 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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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에 빠지다 청포도 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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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라마 똥 맞고 죽는 걸로 만들었는데 애들한테 왜 선생님이 죽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뭐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과제를 제출해야 돼서 그런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하여튼 저거 이제 그 미술생이 공유해 주는 거 보고 되게 놀랐던 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벨하고 라마를 넣어서 한 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게 만든 게 한 3월 미술 시간에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 첫 시간에 내가 얘기한 거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이사이에 보면 왜 빡지 쓰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노력지 쓰게 남겨서 노력지 쓰고 하게 하는데 그래 괜찮아 친절하게 얘기해 놓고 어쨌든 잘못해서 빡지 쓰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잘 표현하고 그래서 되게 귀여웠었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항상 그 선생님 사용 설명서라는 걸 만드는데 올해는 이제 구글 문서로 그냥 받았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제 받았는데 다 또 라마를 그때 많이 쓰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제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떨 땐 화를 낸다 했을 때도 아이들이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을 되게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리다고 하고 예쁘다고 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광대뼈가 올라간대요. 웃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화낼 때는 뭐 제대로 참여 안 하거나 그래서 항상 들어가자마자 책 노트 파일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서 있으면 혼나요. 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걸 아이들이 되게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올해 받았던 내용 중에도 아이들이 그런 걸 언급했어서 그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저는 조금 더 그게 수업 준비나 이런 데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벨이라는 것도 그렇고 라마도 뭐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들이 이제 그 영어 시간 하면 뭐 라마 이것도 기억하고 했던 다양한 활동 같은 거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새 학기에 새로운 학생들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나를 소개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시면 좋겠고 학급 경영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전 첫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 첫 시간에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했던 규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근데 처음에 좀 강한 인상, 그러니까 막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생님 되게 미리 뭐 좀 준비해 왔다. 내지는 되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게 뭔가 그 OT도 좀 색다르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를 하면 생각나는 거를 한번 채팅창에다가 이거는 이제 저희는 뭐 연수는 지금 아니지만 그냥 체인지 메이커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뭐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정의를 해보실 수 있다면 네, 생각의 전환 좋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하셔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를 정해 보셔도 되고 체인지 메이커가 어떤 것 같은지를 약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을 바꾼다. 새로운 발견. 네. 네. 최성경 쌤이 떠오릅니다. 네. 제가 하도 체인지 메이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가 뭔지
어, 이거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제 체인지 메이커가 뭔지 물으면 체인지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거, 그다음 메이커에서 떠오르는 거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메이크업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뭐 화장이라고 적은 애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뭐 체인지 메이커 이제 그 동아리 했을 때 어떤 선생님도 뭐 한 학기 수업 다 끝나가는데 애가 그런데 저희 메이크업 하는 건 언제 배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이랑도 어떤 면에서는 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체인지 메이커라 이제 아이들 정의도 보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협동을 도와 발전시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자 사실은 뭐 사전적인 정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죠?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제 개념을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긴 있는데, 저는 좀 내가 어떻게 그걸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체인지 메이커나 프로젝트 수업이 어떤 개념인지 스스로 조금 오늘 시간 지나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는 말 그대로 하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요즘 맞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누군가에게 주는 건데, 뭐 남을 억지로 바꾼다. 그다음에 내가 뭐 되게 굉장한 일을 해서 사회에 뭐 혁신을 일으킨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변해서 내가 변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변하게 하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체인지 메이커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 만났을 때, 이미 내가 체인지 메이커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이거구나 하는 게 좀 왔어요. 난 체인지 메이커다, 이미.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로서 어떤 퍼뜨릭을 해야겠다. 이런 게 제일 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은 거. 그러면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아쇼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원래 사회혁신 기업가를 도와주는 단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아쇼카 펠로, 아쇼카 그 기관에서 펠로를 뽑는데, 이 아쇼카 펠로를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활약하는 단체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한국 아쇼카에서 뽑은 한국의 아쇼카 펠로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정혜진 박사님도 공감, 이거 되게 책도 유명해졌었고 그랬었고, 뭐 사교육 없는 세상, 그다음에 제주 올레길 만드신 분은 유명한데, 저는 제일 친숙한 분은 이제 정찬필 PD님. 이분 왜 거꾸로 교실 그 방송 원래 PD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시고 미래교실 네트워크 총장 하시잖아요. 미래 캠퍼스. 그래서 이분들이 아쇼카에서 역할은 이제 펠로로 선정될 때까지는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선정되면 3년간 활동비를 지원한대요. 뭐 우리 학교처럼 뭐 영수증 뭐 붙이고 따지고 그런 거 없이 완전 전폭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그때 톡방에 미리 올린 게 이제 그 활동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 3분짜리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쇼카에서 이야기하는 체인지 메이킹 절차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는, 우리는 이때까지 수업 시간에 그전에도 되게 열심히 수업은 했거든요. 특히 영어과니까 아이들한테 단어 시험 치고 뭐 암기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주어진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고, 애들이 먼저 이제 주체적으로 문제를 찾아보고 솔루션을 찾고 그다음에 행동한다는 게 되게 좋았고, 저는 제일 와닿았던 건 버트리기. 확산시키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고래학교나 블로그나 책 쓰고 뭐 연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만나고, 뭐 제가 사소한 거라도 막 톡에 올리잖아요. 뭐 이렇게 저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뭐 하나 봤으면 이제 뭐 톡에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저는 버틀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잘해서 이렇게 공유한다기보다는 내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많이 꽂혔었어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퍼뜨리게 고쳤고 그래서 뭐 고려학교도 이제 2019년 제가 체인지메이커 처음 만난 건 이제 2016년인데 뒤에도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고려학교도 만났고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사에도 보면 이제 체인지 메이커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교사가 체인지 메이커가 돼야 되고 또 학생들도 체인지 메이커로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강했고 그래서 그런 책이 제가 추천 도서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체인지 메이커 연수나 프로젝트 수업도 이제 원격으로도 다 제가 또 지방에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못 다니니까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다 저는 퍼뜨리기 일환이다. 이걸 뭐 되게 좋은 사례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 만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창조적 자신감. 이게 제가 했던 활동하는 데 좀 기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창조적 자신감. 그래서 뭐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잘 못하는 일에도 도전해 보고 이제 좀 불완전하지만 내가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보고 또 왜 다른 사람이 용기 내서 할 수 있다. 저희 지난주에 이제 영상 볼 때 얘기 드렸듯이 그런 게 저한테는 체인지 메이커 만나면서 되게 와닿았었던 것 같고요. 요거 교사 갑자기 왜 꺼졌죠? 교사 성찰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태솔 연수에서도 배웠던 거고, 제가 이제 성찰을, 강조하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마칠 때 드리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다시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1월에 이제 2박 3일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좀 열어놓고 할게요. 이제 2박 3일로 운 좋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공지를 보고 체인지 메이커 이제 퍼시트에드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 아까 아쇼카라는 재단이 원래는 사회 혁신가를 지원하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교육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2015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교사를 교육해야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이미 좀 그런 정신을 길러놔야지 할 수 있고 아쇼카 펠로들을 이렇게 분석해봐도 좀 청소년 시기를 되게 남다르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되게 문제 해결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청소년 교육을 시키려면 교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5년, 16년 그 시기에 이제 교사 연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이제 이렇게 저한테 신선했던 건 뭐냐 하면 항상 저희는 교사 연수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대상 연수 가면 딱 선생님들끼리만 모이니까 맨날 이제 보던 사람 보고 어떻게 보면 대구에도 보면 연구회는 여러 개지만 이 연구회 하시는 분도 연구회 하시는 분 이렇게 하고 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긴 가니까 교사 아닌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뭐 교육 파트 담당하시는 분도 오고 진로 선생님이나 이제 사설기관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아쇼카 한국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이거 되게 큰 이런 교육생 대계를 언급해 주시면서 학교 교육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좀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이랑 또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은 사실 우리는 교사인데도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내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단톡은 교사들만 있는 거 아니고 일반인들 있는 단톡에 저는 많이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되게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도 분인데 요거 퍼실리테이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영어로 하시면은 뭐 한국어로 하면서 했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우리가 문제를 찾아서 우리 조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걸 이제 공감 캠페인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디어에 얼마나 동조하는지 뭐 스티커 같은 거 받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를 길거리에 나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세이프 존에서 벗어나서 뭔가 시도해보는 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펀딩까지 받아오라 했는데 저는 스티커 붙이는 것만 해도 난 되게 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존을 보니까 진짜 뭐 몇천 원씩 벌어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면 뭐 100원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까지 성공하신 분을 보고 아, 되게 조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때 제가 보고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퍼뜨리게 꽂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 뭐였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저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1월에 저 연수를 듣고 2월에 제가 지금도 평교사지만 학교에서 평교사잖아요. 근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공문을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구시 전체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연수를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해서 이때 한 40명 정도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제가 있고 여기 김한희 한의과 대표님 저희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연수 이제 앞으로 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 담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연수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고려학교 하듯이 매주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저희끼리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 워크숍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쇼카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워크숍을 했는데 이때도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은 뭐였냐면 자기 정체성, 자기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을 애들이 할 수 있다는 걸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거 선생님 프로젝트 수업 많이 또 하시고 실생활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이때 저는 이런 게 되게 새로웠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 함부로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약간 농구 골대처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저기서 만난 애들이 동아리를 따로 결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또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공유할 때 와서 또 발표를 했고 이런 식으로 1년간 계속 저희가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를 연구회를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저희끼리 이렇게 하면서 아쇼카에서 이제 와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고 이때 이제 그 대구의 교실 수업 개선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제가 이걸 하는 거 알고 너무 괜찮다 내용이 그래서 그러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해봐라라고 해서 대구에는 지금 이제 배움의 공동체, 비주얼 싱킹, 뭐 블렌디드 러닝 하브루타 뭐 이런 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연구회거든요. 근데 제가 2017, 18년도에 체인지메이커 연구하면서 1년에 이제 2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선생님들 연수를 제가 개설하고 뭐 기초 연수, 심화 연수 개설해서 이제 연구회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연구회를 해보니까 딱 그때뿐인 거예요. 쌤들이 오셔서 그냥 연수 듣고 아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는데 그럼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더 이상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딱 필요한 만큼만 사실 나오시고 이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고 정말 교육청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교사를 자발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이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 프로젝트 수업하고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 단계가 저는 대구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였으니까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부담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부담을 표시를 안 했었는데 좀 주변에서 이제 그 책이나 이런 거 보시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세요. 혹시 교과별로 뭐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 연구를 해줄 수 있냐 내지는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해줄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사실 다 못 가잖아요. 대구에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평일에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 올해는 선생님들이 이걸 조금 실천을 해보셔서 지역별로 이렇게 뭐 강의 제안이나 들어왔을 때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리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는
아까 그 동아리로 저는 처음 시도해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그대로 제가 연수 가서 배웠던 거 그대로 그 절차대로 학생들한테 우리 현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카드 이용해서 이상적인 모습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반면에 문제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모든 별로 이제 문제를 찾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하나하나 그림을 다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2016년에 처음 동아리 활동하고 좀 아쉬웠던 거는, 체인지메이커 사례로 제가 봤던 거는 뭐 학교 시설을 바꾼다든지 아이들을 제안해서 뭐 동네에 뭐가 바뀌었다든지, 그 다음에 체인지메이커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디자인 싱킹이나 왜 무지개 식판 그래서 왜 애들이 잔반 많이 남기니까 이렇게 뭐 선 그어서 왜 이렇게 잔반 줄이는 그런 거라든지 되게 이제 좋은 사례도 많은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결과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은 조금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1년 다 지나고 그냥 소감문 받았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 그 이후로도 체인지메이커 동아리 형태는 계속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왜 1월 8일 날 경제 동아리 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리얼월드 러닝에서. 그러니까 리얼월드 러닝 하시는 분이 아까 저 처음 체인지메이커 교육해 주셨던 하니커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되게 다양한 뭐 용어 디퍼 러닝도 있고 리얼월드 러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은 사실 바뀌어요. 체인지메이커 기자단이라는 이름을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뭐 경제 마스터에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활동의 기반은 다 이런 거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본다.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시도해본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요 동아리는 저는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형태로도 해봤었고 창체 동아리 했었는데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를 해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한계점을 알잖아요. 선생님들은. 1년에 몇 번 못 만나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또 애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 동아리 이번에 할 때도 창체 동아리긴 했는데 이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창체 시간에만 안 되니까 제가 금요일 날 되게 많이 남겼었거든요. 남겨서 하다 보니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은 너무 소수잖아요. 뭐 15명에서 20명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체인지 메이커 너무 좋긴 한데 이걸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마침 2016년에 이제 사대부중에서 근무할 때 저희 학교가 PBL 실천학교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번역책도 그때 나왔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번역하면서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천학교니까 당연히 수업 사례가 있었고, 근데 이게 체인지 메이커에서 말하는 그거랑 PBL이랑 좀 접점이 많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이걸 수업에 적용해 봐도 되겠다는 좀 확신이 그때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드는 많이 아시잖아요. 맞죠? 근데 테드에서 하는 교육용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테드 애드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영상 다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들 이제 보기 좋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이트도 활용해 보시면 큐레이션 기능이 있어갖고 제가 영상 땡겨 와서 그 영상에 대한 뭐 문제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문제도 있고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테드 애드 TI 그래가지고 약간 홍보교사처럼 그 활동도 했었는데 이 테드도 테드 애드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2015년, 16년 그 시기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까 그 아쇼카도 2015, 16년에 교사 교육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청소년 교육. 근데 테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PBL도 새롭게 인기 끈 이유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라가 테드 애드 캐치프라이즈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게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학생이 딱 교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생활 연계하는 그런 거는 요즘도 많이 강조하지만 좀 교실 밖에 세상이랑 연결돼야 된다. 그게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할 때도 요렇게 좀 하려고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걸로 많이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까 아쇼카에서는 뭐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게 목표라면,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저는 살아가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인생 자체가 프로젝트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다. 그다음에 제가 뭐 연수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거 다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 외에요, 수학 공부 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그게 실제로 쓸모가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에서 뭐 공감 능력, 팀워크, 리더십 문제 해결 이거는 이제 뭐 21세기에 필요하다는 그 역량이랑 다 비슷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보니까 동아리만으로는 저는 힘들다. 나는 수업에 적용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체인지 메이커 할 때 뭐 디자인 싱킹 절차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미 근데 PBL이라는 좋은 이제 수업 기법이 있으니까 PBL을 활용해서 내가 이 체인지 메이커 정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은 수업 기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다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이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를 기를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좀 수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PBL을 열심히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그 교실 밖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뭐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 수업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체인지 메이커 교육책에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영상 제가 미리 좀 보시라고 쌤들한테 링크 공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 되게 좋아요. 이거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는데 PBL에 대해서 되게 정리 잘 돼 있고, 그래서 일부의 PBL 교육에 보면 PBL 철학, 뭐 구성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왜 PBL이 최근에 더 인기를 갖게 됐는지,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부부터는 실제로 PBL 하는 학교에 가서 이제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발문하고 아이들이 동료 평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래서 전 초반에 이 영상 보고 많이 흉내냈어요. 그래서 주제를 여기서 많이 갖고 와서 뭐 난민 프로젝트도 여기에서 좀 주제를 힌트를 많이 얻었고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요거 한 클립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쌤들 그냥 한 번씩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제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PBL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요거거든요.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요 책을 이제 대구에 계시는 영어쌤 3명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BI라는 단체, 지금은 PBL Work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벅 협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좀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제 BI에서 내세우는 PBL이에요. 그래서 PBL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특히 아까 이제 구성주의 얘기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배경이 그러니까 제일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제가 요즘 학생 활동 중심 많이 강조하고 프로젝트 수업 많이 하시지만 제일 기본 전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활동을 못 시키죠. 왜냐면 내가 설명 안 해주고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다라고 얘기하면 활동을 못 시키는 거고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구성주의가 이제 러닝 바이 두잉이잖아요. 이제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고 이분이 더 정확하게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극을 주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 배우니까 아이들은 그러면 텍스트의 자극을 받든 동료의 자극을 받든 또래끼리 자극을 받든 교사의 자극을 받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건 물론 혼자 배울 능력이 있지만 혼자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PBL에서도 뭐 꼭 모든 활동을 무조건 해라는 아니지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BI에서 내세우는 가장 이상적인 PBL을 이 사람들이 골드 스탠다드 PBL 그래서 GSPBL이라고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브랜드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개념 중에 저는 여기 카메라 렌즈의 중심이 핵심 지식과 이 핵심 성공 역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젝트 수업도 그렇고 애들 활동시키면 애들 그냥 노는 거 아니야라고 초반에 착각을 오해를 많이 받았죠.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노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로 노는 수업이 아니라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지식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요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 검색해서 금방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굳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탐구할 문제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성이랑 저는 공개할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린 체인지 메이커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의사 선택권을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성찰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비평과 개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평소에 많이 실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찰을 당연히 인제 강조를 하고 공개할 결과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GSPBL은 학생 학습 결과물을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한다는 거는 학생들이 과제를 끝낸 걸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걸 공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청중,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교실 밖에, 학교 밖에 실제 청중한테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결과물의 공공성을 띈다.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 출판물 뭐 이런 거 형태는 다양하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한테만 보여주는 거랑 교장쌤한테 보여주는 거랑 뭐 학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랑 진짜 뭐 그 테드처럼 그런 무대에 가서 보여주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 청중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제성은 프로젝트 상황이 실제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요. 프로젝트 자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실제적이라는 말이 나의 개인 관심사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실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예시로 지금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책을 뭐 직접 그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서 읽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기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가서 뭐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은 뭐 우리가 하는 역할 다 포함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좀 문화 조성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거. 그래서 교사는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비기를 제공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거 저희가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뭘 시키면 그게 인제 노는 수업이 아니고 어 그 과정에서 지식과 역량을 같이 배울 수 있게 선생님이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죠. 두 가지 다. 근데 어 지식과 역량을 다 강조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실제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체인지 메이커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BL의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게 영상 만드는 거나 맞죠?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뭐 모형 만들고 되게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와야만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정리하는 거, 논리적으로 뭐 정리해 보는 것 자체도 프로젝트일 수 있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도 프로젝트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어 체인지 메이커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실제 상황명이라는 거죠. 실제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저도 인제 다양하게 해 봤는데 가상 시나리오용도 선생님들 많이 쓰시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으면 우리가 그 여행사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죠? "여행 스케줄을 세워 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 보면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이들이 몰입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기 문제 하다못해 뭐 자기소개라든지 자기 지역 소개라든지 우리 학교 소개라든지 자기와 연관된 거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아이들이 쪼끔 더 흥미를 가졌던 것 같고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러면 지금부터 인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체인지 메이킹 절차가 뭐 문제 발견하기, 해결책 잡기, 뭐 행동하기, 버티기였는데 그런 식으로 물론 접근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다 오픈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죠? 선택권을 다 오픈하기는. 왜냐면 우리 성취 기준도 맞춰야 되고 주제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PBL로 저는 접근을 하되 학교 밖이랑 어떻게 연결할지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 단계 1, 2, 3 단계 돼 있는데 1 단계는 상황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그냥. 내가 고3 가르치는 거랑 중1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죠?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랑. 고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제 아이디어 구상은 아까처럼 제가 영상 예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기존에 딴 사람이 한 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가져와도 되고 만약에 오늘 제가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그중에 하나 가지고 가셔서 하는 거 아니면 아예 우리는 왜 교과서 보면 교과서 요즘 주제별로 잘 돼 있잖아요. 맞죠? 그걸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성취 기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교과마다 아니면 선생님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로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아이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 이제 고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다음에 3 단계 기본 틀 잡기 해서 우리가 그냥 활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청중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과물이 영상일 때랑 글로 받을 때랑 프레젠테이션 자료 받을 때랑 그 앞 단계가 달라져야 되죠. 맞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물부터 결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고게 저는 접했을 때 좀 기존에 생각 못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구 소개 리플릿 만들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1 학년 아이들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인제 대부증 했을 때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교생 지도할 때 같이 했던 거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제 좀 짧게 한 3-4 차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시작했고 그래서 인제 여행 관련 단원이었는데 그전 해 선생님들은 보니까 인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라를 정했나? 그렇게 해서 뭐 소개하고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인제 대구 소개하기를 하고 싶었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일본 국제교류 학생이 우리 학교 오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일본 학생들한테 대구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영어과 성취 기준은 뭐 이렇게 인제 지역사회 활동 소재로 한다 이런 건 있으니까 가지고 오면 되고 그런 다음에 왜 리플릿을 했냐 하면 제가 그전 해에는 영상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대구 소개 영상. 그래서 그 아까 테드 에드 사이트에 내가 홍보할 거다. 외국 사람들이 서울은 많이 알지만 대구 잘 모른다. 그래서 영상으로 소개하자 해서 영상 만들기로 했었고 이때는 이제 리플릿을 한 이유는 일본 애들이 직접 오니까 그 애들한테 이렇게 직접 준다는 가정하에 제가 리플릿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은 또 틀어 줘야 되고 책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자 이렇게 해서 인제 리플릿 만들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전체 큰 틀이 나오면 차시별로 진행하는 거는 뭐 40 분, 45분 돌아가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안해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1 차시에 인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게 인제 결국은 완성된 리플렛인 거죠. 요렇게 앞뒤로. 그래서 인제 색지를 어 4 등분하면 앞뒤로 총 8 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4 인 1 조를 많이 시키니까 그럼 한 사람이 2 쪽씩 담당한 거죠.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 한 사람이 한 것 같죠? 되게 잘했죠? 그림 그리고. 잘했고 그다음에 표지 너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요렇게 두 쪽을 또 한 사람이 한 것 같죠? 글씨체가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파트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고 하고 요렇게 했었고 그래서 인제 진행하는 방법은 어 이제 지금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진행하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1 차 시에는 프로젝트 인제 개요를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안내문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진행한다." 그런 프로젝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어 "요렇게 요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데 제가 쪼끔 실질적인 자료 애들한테 와닿게 하려고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인제 대구에 와서 어떤 스케줄을 대로 따라가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일본 학생들이 대구 견학할 때 이제 도움을 줘라." 해서 이렇게 넣었고 뭐 영어 표현이나 이런 거 다 넣어서 리플릿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거다." 4 차시 정도로 계획하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 차시 때 하는 게 이제 과제 수행 계획서 보통 쓰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라고 해도 항상
애들이 이제 빠져나간 애들 있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첫 시간에 이제 자기가 아는 거 먼저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알고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냥 진짜 역할로 나누면 너희끼리 알아서 역할 정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중에 꾸미는 게 할게. 그래서 노는 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역할 분담은 그런 역할, 뭐, 예전에 협동학습처럼 뭐 기록이 뭐 입금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용의 n분의 1인 거예요. 순수하게 내용의 n분의 1. 그래서 다현이는 근대문화거리, 뭐 유리민 국채보상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자기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그러면 요 과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영어 표현은 꼭 익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1차 시가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고 이러면 시간 잘 가거든요. 1차 시 지나가고. 그다음 2차 시에 이제 내용 구상하기. 그래서 요때 이제 영어 문장 좀 뭐 be famous for라든지 왜 필요한 문구는 좀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걸 계획 세우는 건데 얘들은 보면 1페이지가 표지고 뭐 3, 4쪽은 뭐 넣고 전체 계획 중에 다현이는 2쪽, 3쪽을 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쪽, 3쪽을 맡았는데 그 리플렛이니까 그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림이랑 도표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영어 문장 적고. 그러니까 영어과 성취 기준에 보면 도표 설명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성취 기준에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영어 문장 쓰면서 선생님한테 묻거나 친구들한테 물을 수도 있고 이때 뭐 이렇게 영어 사전 사용을 하는데 뭐 번역기 쓸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뭐예요? 그러면은 아까 색지 한 칸에 해당하는 종이를 잘라줬어요. 깨끗한 종이를. 그러면 각자 요 흰 종이를 2개 만들어서 붙이면 리플릿이 완성되게.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에 연습용으로 적은 거를 여기 깨끗한 종이에. 그러면 요런 거는 미리 잡지 같은 거 애들이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지도처럼 꾸미는 거고 여기 지도 가지고 왔죠. 애들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이제 2쪽씩 다 풀 붙여가지고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완성한 거 갖다 붙이면 예쁘게 꾸밀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완성되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 장면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동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 평가하는 장면에서 다른 조에서 했던 거 이 블릿을 보면서 동료 평가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보통은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점수 내서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GSPBL에서 되게 강조하는 거는 동료 평가나 성찰하기까지 다 넣어야지 진정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다른 모든 거 평가를 할 때 그냥 아이들한테 봐라라고 하면 진짜 보기만 하잖아요. 보기만 하고 되게 화려한 거, 뭐 잘 꾸민 거 이런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리플렛을 만들어라 했으면 그런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지 영어 표현이 뭐 올바르게 잘 되어 있는지 영어가 다 틀렸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맞죠? 그림만 예쁘고. 그다음에 시각 자료,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은지,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적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이 평가는 다른 조에 점수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네가 이 활동지를 작성하는 네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참여하는지를 본다라고 내줘요. 그러니까 다른 뭐 조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내는 연습인 거죠, 이게. 그래서 네가 제대로 잘 참여하는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되게 좀 열심히 써야 애들이. 그다음에 이 활동지 열심히 하고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막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계속.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실 저도 개별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모둠 활동 진행할 때는 이제 한 가지 팁이 우리 모둠 각자 그러니까 모둠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활동을 했는지 물론 교사가 평소에 관찰하고 있어서 이 아이 이름만 봐도 야는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모둠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둠 전체 점수가 1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점인데 4명이 나눠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합의해서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2.5로 다 적었으면 4명이 다 같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모둠의 결과물이 좋아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4명은 다 A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조는 뭐 3, 6, 1, 0 막 이래요. 아니면 3, 5, 1, 1. 그러니까 그 1, 1인 아이들은
제대로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 5에서 5 받은 애가 5의 역할을 한 애는 A를 받더라도 1의 역할을 한 애가 A를 받으면 거기에서 애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평가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그 1의 역할을 한 아이는 B나 C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관찰한 거랑 다르게 내는 사람들은 더 감점식 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관찰과 너희의 그게 일치하는 거 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고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성찰학인데 아까 그 8가지 원 안에서 7가지 요소 중에도 성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성찰을 강조하기도 하고 PBL에서도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배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고 뭘 가져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뭘 배웠고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상적이었던 거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성찰 질문도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는 그래도 이런 정의적인 영역보다는 영어 표현 많이 아는 것도 나는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문항 자체에 그런 걸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그 영어 동화책 만들기 하고 나서 그때 과거 시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네가 느낀 점을 과거 시제를 써서 영어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적인 것도 묻고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것도 같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찰 질문은 선생님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가 기준은 이게 과제 계획이라는 게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뭐 역할 분담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랑 그다음에 동료 평가랑 성찰 일지 쓴 거 이것도 이제 이때는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별 점수처럼 선생님 평소에 관찰한 그런 거 넣었었고 그리고 내용 출시 언어 사유 자료 지시 이게 리플렛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모든 점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개별 점수 반영하고 그렇게 합쳐서 점수를 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를 다 개별 점수화해서 줘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리플렛을 완성본을 전체를 여기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아까 2쪽씩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2쪽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니까 무조건 모든 활동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개별 평가로 할지 모든 평가로 할지도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그 공개할 결과물에서 실제 청중이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실제 청중을 누구로 아까 선정한 거죠? 일본 학생으로 선정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일본 학생한테 이제 리플렛을 준다고 가정하고 했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못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취소했어요. 그때 뭐 그 북한이 핵 미사일 쏘고 뭐 이런다고 한국 위험하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오게 돼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리플렛을 아까 색지에 있는 리플렛 상태로 끝낸 게 아니라 아까 색지에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앞뒤로 다 그 스캔을 떴어요. 스캔을 떠서 인쇄소에 맡겼어요. 근데 진짜 리플렛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한테 일단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리플렛을 나눠주니까 그걸 받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만들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공개할 결과물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 3발로 막 쓰고 막 이러는 남학생들도 그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활동지에 빈칸 넣고 끝난 거랑 색지에 만드는 거랑 색지를 리플렛으로 진짜 만드는 거랑 그걸 선생님한테만 보여주는 거랑 일본 학생한테만 보여주는 거랑 또 다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플렛이 엄청 많이 한 박스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준 게 일본에 가면 되게 아기자기한 마을이 많잖아요. 그럼 일본 가면 일본 그 마을 지역 주민이 만든 이렇게 지도가 있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보자 해서 시청 사이트에도 막 글 남기고 했더니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제작은 못하고 당연히 애들의 왜 그런 퀄러티나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내용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작은 못하지만 전시를 해주겠다 해서 이게 그때 관광정보센터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이거 학생들이 만든 리플렛이하고 이렇게 전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된 것도 애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도 대구에 보면은 공간 게스트하우스라고 이제 그 북한 탈주민 도와주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 교육하러 오셨는데 이런 거 있다니까 좀 달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거기 가면 한쪽 벽에 다 이렇게 병풍처럼 전시돼 있거든요. 애들 작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한테 보여주니까 애들 되게 뿌듯해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좀 거창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이런 자료가 어딘가에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만 줘도 아이들이 음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드게임 만들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도 선생님이라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맡은 파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번씩은 다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거 역할을 떼주고 그렇게 했었고, 거기서 쪼끔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인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문법을 가르치는 보드게임을 만들자. 왜냐면 애들 문법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너희끼리 가르치는데 보드게임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인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뭐냐면 이때는 과제 수행 계획서 모양이 쪼끔 다르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거랑. 그때는 제가 디자인 싱킹 절차대로 인제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공감하기가 뭐예요?"라고 묻더라고요. 그 공감이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바로 막 친구들한테 설문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지금 문법이 쉽다, 어렵다, 좋다, 싫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뻔한 결과잖아요. 어려워 당연히 싫죠. 91점 몇 프로가 인제 어렵고 싫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정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니까 쉽고 재밌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다음에 인제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카드 게임이 좋은지 보드 게임이 좋은지 물어봤는데, 저도 이때는 의외의 결과인데 아이들이 의외로 카드 게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보드 게임보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결과물이 카드 게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제 그 보드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구조도를 만드는데, 그전에 아이들이 엉뚱하게 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둠에서 가르쳐야 되는 보드 게임을 먼저 공부할 시간을 주고, 그 수업 시간에 인제 제가 올렸던 영상 보고 바로 공부할 시간 주고, 아니면 영상이 없으면 선생님도 어차피 뭐 교과서 CD 같은 거 안에 파워포인트 자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주고 공부하라 하면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지 가르치니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보드 게임을 만들게 했는데 이때도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사람이 3 문제씩 그때 만들게 했네요. 그래서 뭐 OX 퀴즈도 좋고 뭐든지 하는데, 이때도 인제 문제 만들기 힘들어 아이들은 저한테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면 답은 한 번씩 다 체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때도 뭐 동료 평가나 어 성찰 일지 작성은 당연히 다 한 거고, 그래서 이때 인제 공유할 때 요거는 공유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리플릿 만들기는 리플릿 내용을 살펴봐야 되니까 리플릿을 옆조로 돌리면서 이렇게 평가하게 했고, 이때는 보드게임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문법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체험을 해야 되니까 둘가고 둘남기라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4명 중에 이제 2 명은 남아 있고 2 명은 옮겨 다니면서 내용을 이제 여기 자기가 배운 거를 여기 적어 오는 거예요, 평가 일지에. 특히 이거는 문법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뭘 배웠는지로 적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내가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 인제 설명하는 역할을 바꿔서 하는데, 이때 인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때 만들 때까지 분명히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옆 친구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한 6-7조 정도 되는데 똑같은 걸 최소한 서너 번은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인제 읽기만 하다가도 3번 이상 설명하면 진짜 그게 자기게 되거든요.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스스로 깨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영어 실력이 되게 많이 향상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애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게임 방법도 만들고 되게 정석껏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해서 제가 나중에는 영어에 보면 뭐 절차 설명하는 그런 것도 정치 기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드게임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하고
요런 거 절차 설명하는 걸 영어 문장으로 해봐도 되겠다. 요런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성찰일지는 아까는 되게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예시였고 또 애들 너무 많이 쓰게 하면 힘드니까 요렇게 인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넣은 거죠. 내가 성실하게 했는지 뭐 협력했는지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뭘 느꼈는지 적었는데 이 학생이 어떤 피드백 줬냐 하면 설명하면서 하니까 자기가 긴가민가했던 게 너무 확실하게 정말 친구가 설명해 주니까 더 이해 잘 된다. 그런 피드백은 되게 평소에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게 설명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7분 정도 줬는데 왜냐하면 문법 설명하고 보드게임까지 하려니까 너무 짧았는데 저는 이걸 1 시간에 다 돌리고 싶으니까 막 했는데 다음에는 쪼끔 시간을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긴 한데 노는 애가 없으니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피드백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이디어도 없고 아이들이 또 좋았다고 하면 또 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죠. 보드게임 이제 주사위도 만들고 설명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도안 그린 대로 그죠? 유판처럼 그려 가지고 문제 이렇게 넘겨 가지고 또 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 프로젝트 수업하면서 느낀 거는 영어 시간에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까 리플릿 만들기도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거는 약간 사회 시간이네요. 그죠? 그런 시간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영어로 바꾸는 것만 하면 쪼끔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드게임 판 만드는 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만드는 거는 좀 기술과나 맞죠? 미술 시간에 좀 하고 요 문제만 우리는 영어 시간에 신경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렇게 인제 프로젝트 수업 하다 보면 처음에 단독으로 하더라도 다른 교과랑 요렇게 합쳐서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인제 보드게임 뭐 블로그에 어디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보드게임 만들기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티처몰에서 보드게임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학생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대상 받은 거를 실제 상품화했는데 품사 칠레말레라는 그게 국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품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제안 드릴 때는 학생들이 우리가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화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못 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메이커 교육은 키트가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뭐 메이크 키트. 그래서 인제 뭐 만드는 걸로 끝나는데 저는 메이커 교육이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이랑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메이커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면 학생들이 조금 더 몰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고런 아이디어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아예 체인지 메이커라고 가정하고 인제 프로젝트를 던진 건데 주제를 아예 처음부터 안 주고 아예 어 여러 교과가 같이 시작했어요, 한 학년 전체가. 중학교 1 학년 한 학년 전체가 같이 시작했고 거의 한 학기 내내 이거 했죠. 그래서 각 교과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어벤처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첫 시간에는 미니 프로젝트 체험 그래 가지고 이제 짝을 위한 지갑 만들기를 제가 영어과지만 영어 시간에 인제 요걸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짝을 위한 지갑 만들기 내지는 가방 만들기 요런 거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짝 인터뷰하면 공감하기 연습할 때 인터뷰를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짝이 원하는 지갑이 뭔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짝이 원하는 지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도안까지만 만들고 끝난 반도 있었고 시간 관계상. 직접 이제 만들라고 해 보니까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인제 시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서 인제 그냥 뭐 이면지하고 포스트잇 줬더니 짝이 요렇게 좋아하는 도안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요렇게 카드 지갑이라 하니까 요렇게 표시했고 어떤 친구는 요 모양 좋다니까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짝이 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45분 만에 다 했어요, 저걸. 그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지갑 만들고 테스트하기는 짝한테 마음에 드나 안 하고 물어보는데 만약 짝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디자인 싱킹 절차다. 그러면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 싱킹 용어나 절차를 설명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갑 만들기 체험을 다 한 다음에 너희가 지금 한 게 이런 절차대로 한 거야라고 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1시간 안내를 한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지만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로 하자고 사실 영어과는 기능 교과니까 내용 교과가 아니니까 핵심 그러니까 주제 통합을 할 때 핵심적인 교과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사회과나 국어과는 이제 내용 교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국어과도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조의 문제를 발견할 때 국어과에서 토의를 통해서 우리 모둠에서 문제를 뭘로 정할래라고 국어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학과에서 뭐였냐면 통계. 통계에서 그러면 우리 모둠에서는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친구들도 문제라고 생각할까 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다 설문지 받아서 설문 자료를 통계를 낸 거죠. 자기들이 한 거. 그다음 통계를 냈고 수학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시간에 프로토타입 만들기.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사실 원래 취지는 싸고 빨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되지만 이제 그 공간 캠페인용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미술교과에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 해서 이제 미술교과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냥 말로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거다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 시간에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맞죠? 미술 시간에 하니까 확실히 이제 퀄리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국어 시간에 이어받아서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 건의문 작성하는 방법이 아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그 교과의 성취 기준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단계별로. 그래서 이제 제한 대상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수학과 통계 자료, 뭐 미술과 통계 자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안서를 쓸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서를 애들이 쓴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우리는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실제 청중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실 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제안서 준비했고 여기서도 국어과 안에서도 뭐 상호평가하기 다 했었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개 수업을 항상 하는데 이때 마침 국어 선생님이 이제 공개 수업할 때 제안서 발표하는 거에 제가 갔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처음에 이때 2학기에 처음 이 수업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되게 선생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괜히 제가 체인지 메이커로 하자 했는데 제가 메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죠? 영어는 저 뒤에 나중에 영어로 표현하는 것밖에 못하고 다른 교과에서 이렇게 다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앞 교과에서 국어과에서 끝나야 수학과에서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되게 그랬었는데 이때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느낀 게 영어과에서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수학과에서 통계 자료도 놓고 미술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퀄리티는 높아지더라고요. 각 교과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거 맡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교복에 대한 제안이 되게 많았어요. 교복이 불편하다면 해달라. 그다음에 이거 급식실 문제. 자꾸 집게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휴지 달라 우리도. 그다음에 그밖에 더 불편한지 이것도 아이디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 외에 더 적어 달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급식실 얘기가 많았고 얘도 급식실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PBL 너무 많은 게 문제다라고 애들이 주장을 했어요. PBL 우리 학교 너무 많이 한다. PBL을 줄여달라라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애들 입장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한 교과에서 한 학기에 한 번만 3번씩만 해도 사실 11번이잖아요. 근데 2번씩만 하는 교과도 있고 저희는 무조건 학년 PBL도 하나씩 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가 많이 자제를 하자. 교과 PBL을 지금 제가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 주제 안에 여러 교과가 들어서 같이 하면 애들도 부담이 줄고 선생님도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자고 저희도 좀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애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학교 교복에 대한 얘기 되게 많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장실에 가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각 반에서 좀 괜찮은 제안은 실제로 교장쌤한테 가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공간 캠페인 활동을 아침 등교 시간에 애들이 이제 나가서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애들이. 공감 캠페인 활동. 처음에 막 되게 뻘쭘해하고 하는데 뭐 스티커 받고 이런 활동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동의해 주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캠페인 활동했고, 그래서 인제 이때 제안이 받아들여진 게 아까 인제 PBL 쪽 준 것도 있었고 뭐 생리대 자판기 이런 것도 인제 설치하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눈에 띄게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게 뭐냐 하면, 다른 애들은 다 교복을 없애든지 아니면 교복을 따르게 만들자고 했는데 얘들은 머리를 잘 써서 하루라도 교복 입기 싫어요. 이제 사복대회를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사복대회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되게 인제 뿌듯해하면서 학생들도 그 선생님들도 아 되게 재밌었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영어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역시 여러 교과가 힘을 합치니까 교장 선생님도 사실 영어 시간에 이런 거 하는데요 좀 해 주세요 하면은 안 들어 주셨을 수도 있는데 학년 전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맞죠? 제안을 들어 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게 그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아이들이 인제 국어 시간에 이거 소감문 중에 교장 선생님한테 발표하고 답변을 들은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걸 보고 국어 쌤이 되게 뿌듯했다 하셔서 저도 뿌듯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드셨지만 인제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서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영어과는 사실은 이제 영어로 쓰는 거, 이제까지 했던 거 영어로 쓰는 거.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인제 무슨 시간에 뭘 했는지를 적어 주고 이거를 인제 소감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영어로 100단어 쓰기라든지 이런 거 글쓰기로 인제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감문 쓰기로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퍼뜨리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청중이 실제 청중이 교장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안한 거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뉴스망고라는 데 보면 뭐 홍보하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접속하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학교 밖의 사람한테도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외국인 있는 그룹이나 그다음에 인제 유튜브도 그러니까 애들 영어 동화책 만든 거 이런 거 영상 같은 거는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링크 뿌리고 좀 댓글 달아 달라 하면 잘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댓글도 보여주면 애들이 영어로 댓글 달린 거 보고 막 되게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렇게 인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죠? 그러면 또 아는 분들한테 좀 따로 일부러 부탁을 하죠. 그럼 댓글 좀 달아 달라 하면 애들이 좀 또 그거 보고 기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사례를 이제 아까 지역 속의 리플리 만들기는 쪼끔 단순한 거였고 그죠? 교과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학년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하나 지금 넣어서 보여 드렸고, 사실 다른 사례도 뭐 커뮤니티 프로젝트나 여러 개 더 있긴 하지만 고건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그러면 질문이나 뭐 선생님들 사례 있으면은 나누는 걸로 할게요. 음. 저희는 이제 대구는 처음에는 이제 4대 부중이 영국 그거 PBL 실천학교 뭐 이러니까 어 했 했었고, 그 시스템이 거의 이제 대구에는 다 퍼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선생님들 연수하는 날. 그래서 애들이 뭐 한 부중 같으면 5 교시까지만 하고 일찍 집에 가고, 선생님도 2 시부터 자체 연수를 하든 외부 연수를 하든 선생님들끼리 인제 수업 서로 공개할 때도 있고 연수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2 월이랑 8 월에 교육과정 재구성 기간이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2 월에 무조건 한 3일 정도는 학교에 나가서 1년 전체 계획을 거의 다 세워요. 그래서 학년에서 어떤 주제로 뭐 주제 통합할지 이런 거 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대구는 어느 학교를 가나 갖춰져 있어요. 예예. 그리고 대구는 또 IB 하잖아요. IB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IB 학교 그중은 이제 PBL 시선학교 하다가 IB 하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서동도 IB인데 둘 다 인증 학교인데, IB에서도 교사 협의나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근데 IB는 인제 교과 융합은 딱 2 과목 정도만 해요. 여러 과목 이제 하면은 그게 더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협의 문화나 교사들끼리 하는 그런 거는 저희는 아예
일주일에 한 번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날짜가 박혀 있거든요. 시간이 다 공강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매주 같은 학년 들어오는 사람 한 번, 교과협의회 한 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협의회 할 때는 교과협의회 하는 날도 있고 뭐 전체 교직원회의 하는 날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서 뭐 IB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많지만 선생님들 힘들지만 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협의 문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리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 IB 인증 받으려면.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딱 자기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이스랑 IB 같이 하려면 엄청 힘들어서 그런 건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협의가 항상 잘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근데 같이 좀 동조하고 하는 분이 있어야죠, 학년에서. 아까 그 아이들 교복 그거 제안하고 한 것도 그때 학년에서 학년부장님이 되게 의지가 있으셨고 근데 제가 또 체인지 메이커 이제 하자고 했고 하니까 학년에서 한 2-3명 정도는 그래도 움직여야지 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준비해서 이제 동학년 동교과생님이랑 같이 하자고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사실 제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질문이나 선생님도 프로젝트 해봤는데 뭐 어떻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은 이제 마이크 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B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IB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IB가 되게 폐쇄적인 그거라서 이제 인증학교 자료를 막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IB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네, 기회 되면 뭐 수업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네, IB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거기 윤희정 선생님이 네. 프로젝트 하려면 최소 실수가 6차 시정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전에 저희 이제 PBL 컨설팅 받고 할 때 그 교수님은 내가 한 단원을 그냥 만약에 내가 강의식 수업을 할 때 한 단원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 한 단원 가르치는데 나는 8차시 만에 나가겠다. 뭐 6차시 만에 나가겠다.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프로젝트도 그 정도. 한 단원을 내가 수업을 나가는 그 정도. 그래서 보통 6차시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6차시 정도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자유학기제나 이럴 때 좀 여유 있을 때는 뭐 10차시 정도도 하고 있는데 10차시 넘어가면 애들 좀 힘든 것 같아요. 6차시 정도. 근데 항상 계획한 것보다 늘어나니까 아까 제가 리플릿 만들기도 4차시로 계획했지만 하다 보면 왜냐하면 애들이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항상 느리거든요. 뭐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고 할 때 느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찰하기까지 하니까 그냥 만약에 결과물을 만들고 끝날 것 같으면 더 줄어들 수 있지만 동료 평가나 성찰하기도 한 차시씩 플러스 되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4차시 만에 끝나더라도 최소한 5-6차시는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까 보드게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게 길게 걸린 게 그 판 만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런 거.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영어, 아이고, 죄송해요. 비디오를 안 켜고 있었네. 네, 그 네. 영어과의 그 프로젝트 수업 하시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과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모든 어떻게 과목을 하셨는지. 다 하진 않죠. 네. 쌤들 보통 그냥 수행평가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음, 영어과 같으면은
쓰기 말하기는 무조건 하셔야 되잖아요. 과정 중심 네네. 평가로. 예. 그러니까 쓰기 말하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음. 되겠죠. 음. 네네. 그러니까 모든 감사합니다. 과목, 모든 단원을 다 할 필요는 없죠.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정도의 체험과 함께 예예. 진짜 해 예. 본다는 거죠. 네. 네네. 예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도 그때 컨설팅 할 때 인제 말씀하시는 거는 굳이 왜 프로젝트로 안 해도 되는 주제를 억지스럽게 인제 프로젝트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답이 뻔하고 뭐 그런 건데 굳이 인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과는 근데 사실은 뭐 쓰기 말하기에 초점을 두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크게 어색하진 않지만 다른 교과의 경우에 왜 그죠? 정말 지식적인 면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뭐 억지스럽게 괜히 프로젝트해서 시간만 더 끌었는데 애들이 뭐 그 개념이 확실치 않게 지나간다 하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만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영어 같으면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들이 다 문법도 가르치고 본문 해석도 다 하고 그 단원을 6 차시 8 차시 선생님이 수업은 수업대로 다 하고 다시 프로젝트를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문법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고 음 본문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게 구성을 하시면 시간이 절대 부족하진 않거든요. 진도가 빠듯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보드게임 만들기도 2 학기에 문법 배워야 되는 문법 그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한 학기에 뭐 7-8개 배우잖아요. 4 단원 나가면 한 단원에 2 개씩 나오니까. 그러면 그 8 개를 한 주에 하나씩 떼준 거였거든요 아까. 떼주고 자기들끼리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그거 하고 나서 당연히 애들끼리 하니까 오류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뭐 복습용 활동지 정리된 걸 주면서 아이들이 오개념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하면 어 제가 설명해서 만약에 한 주에 하나씩 진도 나간 거랑 저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서 한 거랑 진도 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덜 하는 대신에 아이들한테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게 이제 아이들이 정말 프로젝트를 처음 한다 하면 선생님이 정말 단계, 단계 잘게 잘라서 스캐폴딩을 많이, 많이 주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프로젝트 경험이 아주 많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인제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는 우리가 2 학기 때 그걸 시켰고 애들이 벌써 1 학기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학기 때 그렇게 던져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전혀 처음 하는 애들한테 다 던지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든지 여러 교과가 융합하면 정신없을 수 있죠 애들도.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설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배움의 공동체라고 그러게 할 때 저는 절대 설명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설명을 처음에 넣을지 뭐 프로젝트 중간에 넣을지 그냥 마지막에 정리용으로 선생님이 설명할지는 다 선생님이 판단해서 인제 알아서 넣는 거죠. 그래서 PBL 그 이론에는 보면 디브리핑 꼭 하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선생님 설명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예전에 하듯이 막 이렇게 강의식으로 처음부터 쭉 끝까지 쭉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일단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서 내가 '아 요거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PBL 연구학교 할 때 3 년치 연구 결과를 그때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애들 설문 결과 막 이렇게 발표하고 했었는데 1 학년들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이렇게 "가이드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고 2 학년 아이들은 반응이 선생님이 우리가 도와달라는 부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3 학년들은 반응이 "선생님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끼어들어서 더 우리 잘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더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진짜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다 다른 거예요. 애들도 PBL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처음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내가 그대로 한번 스텝별로 밟아 보면 감이 오거든요. 한번 해 보면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근데 당연히 잘 안 하는 애들 있고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다 이해하고 잘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시험 쳐 보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애들이 멍 때리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면서 배우는 게
저는 이제 훨씬 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거꾸로 교실하면서 인제 벌써 이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막 시험 치고 복습하고 했는데도 20-30점 맞던 애가 막 서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애가 막 70-80점 줄 이런 애도 되게 많았거든요. 영어 그렇게 30 점씩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해서 애들한테 막 인터뷰 따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냐?" 근데 그 영상 올려진 거를 되풀이해서 복습용으로 많이 봤다는 애도 있었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꼼꼼한 애들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대요. 영상이 있으니까 미리 예습해 와서 인제 수업 시간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자기가 아는 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 했었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 자기가 설명을 했잖아요, 친구한테. 그리고 평소에는 인제 자기가 계속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는 애가 지한테 가르쳐 주는 것만 있었는데 제가 서로 설명을 시키니까 어쨌든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한테 너무 반응을 잘해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설명하는 게 재밌으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수학은 맨날 100점 맞던 애고 제가 걔를 2년 담임했는데 수학은 100 점인데 영어는 항상 20 점이었는데 3 학년 졸업할 때 몇 달 만에 정말 애가 영어가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언니 공부했나?" 하니까 "그럴 리가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럼 어떻게 시험 잘 쳤냐?" 하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가 설명이 다 기억이 나더래요. 수업 시간에 자기가 막 설명했던 거 시험 칠 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느꼈던 게 잘하는 애가 못하는 한테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설명 잘하는 애는 있거든요.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일타 강사처럼 정말 설명 잘하는 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애들 자기끼리 설명은 더 재밌어요. 제가 설명하면 지루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설명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제대로 해도 수업은 자기들끼리 가 재밌고 더 기억에도 잘 남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다 보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설명하면 내가 모르는데 서너 번 그걸 반복하면 진짜 잘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만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뭐 몇 학년 맡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 주제 정해 가지고 인제 2 월에 다시 만났을 때는 선생님들이 좀 그 사이에 생각을 해 보시고 3 월에 2 월에 보통 이제 2월 저희가 둘째 주에 만나면 그때 학년이 정해졌을까요? 업무분장이랑 학년 맞죠? 정해진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우리가 이제 3월 그러니까 올해 1 학기 때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면 좋을지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같이 해 보고 지금 중고 다 뭐 다르게 계시지만 그런 내용 들어가는 거는 다 그 자기 급에 맞게 또 조절하면 되니까 큰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소개하기다 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지역끼리 바꿔서 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다 지역 지금 다 지각하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뭐 좋은 좀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그 난민 프로젝트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난민의 문제를 알리는 그게 다짐하는 글쓰기 파트에서 뭐 "내가 난민에 대해서 알리겠다." 이런 다짐하는 글쓰기가 핵심이었고 애들 캐치프레이즈도 만들고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축제 때 아라바다 장터에서 나왔는 기부금 인제 유엔 난민교회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기부 증서 받고 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 담당자분이 학교 방문 와서 직접 애들 만나고 가시고 뭐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어떤 뭐 단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지역이나 뭐 하여튼 하고 관계된 거 그런 거 한번 네 아이디어 모아 가지고 같이 해 보고 나중에 그죠? 한 학기 다 지나고 나서 해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이런 부분 잘 됐고 그래서 아까 뭐 퍼뜨리기가 꼭 잘 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거기에서 또 뭐 지금 전체 다 똑같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고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최지연 쌤님이 절대 인사를 못 하셨고 이선 쌤이랑 염성희 쌤은 말씀이 힘들다고 하셨고 아까 정은주 쌤도 잠깐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소감을 그러면 잠깐 나누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최지연 쌤부터. 아까 저희는 시작할 때 근황을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황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소감 말씀하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방학을 지난주 수요일 날 해 가지고 네네. 그래서 방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방학을 하자마자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 지난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이번 주가 돼서야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정신이 안 든 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시계를 봤는데 '왜 시계가 눈에 들어오지?' 하는 순간 딱 깨달았어요, 오늘 화요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늦게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음. 다행히 그래도 프로젝트 2 개는 들었다 생각하며 저도 이거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프로젝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행 평가랑 관련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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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이라고 하나요? 앞부분에 뭐 브레인스토밍 좀 하고 음. 애들이 인제 전반적인 내용 살짝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자기 생각 쓰는 거 한 3 단계 4 단계 정도만 해 봤었는데 선생님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는 단계가 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계획을 세우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실은 저와 함께 해줄 영어 선생님을 올해 잘 구하면 좀 구한다는구나. 같이 할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네. 동학연 선생님이랑 딱 뜻이 맞으면 네.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혼자인데 설득할 자신은 살짝 없네요. 음.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네. 제가 잘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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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도 선생님들 다음 저희 모임 때까지 좀 생각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좋다고 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도 한 번씩 보시면은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윤희정 선생님, 심수정 선생님 저희 짧게 소감 나누고 마칠게요. 네. 소감이요? 예. 네. 네. 잘 들었고요. 음. 비슷하게는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그래서 어 좀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을 제가 안 해서 이렇게 함께 협력 학습할 때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한 명의 학생이 다 짐을 진다든가 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촘촘하게 구성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동료 평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팁들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퍼뜨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영상도 보고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참조하고 이렇게 좀 다시 책도 좀 잘 보고 해서 좀 구체화해 봐야겠다. 신학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번 해 봐야겠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무기력한 이런 좀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또 경험 섞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심수정 선생님. 예. 예, 저희도 이제 제주형 혁신학교여 아 가지고 네. 작년에 4.3 주제랑 환경이랑 그리고 예, 지금 제가 생각나는 마을 공동체 요 세 가지 음. 주제로 했었어요. 어. 융합 수업을 했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그냥 너네 교과 어떻게 할래? 너네 교과 어떻게 할래? 그냥 음. 각자 적어 가지고 이게 순서가 음. 순서가 인제 어. 없었어요.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시기에 예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 인제 평가를 해 보니까 '아 이거 국어 시간에 먼저 하고 이게 영어 시간에 음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음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들 간의 과목 간의 이 소통이 맞아요. 없어서 그게 음. 좀 아쉬웠었거든요. 아이들이 음. 이제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왜 다시 저쪽으로 돌아갔지? 막 그렇게 됐을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지금 아까도 저희도 마을 공동체 하면서 지역 속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음, 했었는데 음. 예, 교과 간 연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좀 체계적으로 순서를 조금 정해 가지고 아이들을 수업을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선생님들 간의 협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같은 동교과뿐만 아니라 그 학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세분 선생님. 네, 저도 약간 글로만 배우던 PBL 수업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신 거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평가 기준? 그거 할 때 이제 평가할 때 교사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좋았고, 그다음 아까 그 평가표에서 그 루브릭으로 이렇게 제시됐던 그런 것들이 사실 막 저도 원래는 수학 과목이어가지고 그걸 루브릭을 짤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진로 과목 같은 거 지도할 때 보면은 기하 과목 같은 거는 루브릭을 작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도달 정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PBL에서도 그 평가 기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동료 평가할 때 아까 애들이 서술로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이게 되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5점 4점 뭐 이렇게 그 리커트 척도가 아니라 실제로 애들이 그걸 살펴보면서 하다 보면은 더 꼼꼼히 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피드백 받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미경 선생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거를 이제 차시별로 좀 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동물권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 직업 인터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업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수행평가 뭐 한 2, 3주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거는 수행평가랑 연계해서 좀 그래도 시도를 많이 했던 편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잘 못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회를 좀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놀랐던 게 저희가 이제 융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저희 이제 그 중3이었어가지고 애들 이제 입시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기간 이제 교과별로 이제 수업을 나가자는 선생님들도 이제 부담이 있으시고 해서 이게 뭐 성경쌤 하신 것처럼 정말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게 쫙 이렇게 3주간의 기간이 모든 교과가 이렇게 연계가 된 건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모든 별 미션식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그 반 안에서 뭐 4-5명씩 팀을 이뤄가지고 했었는데 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단계에서 애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중간에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는 막 이제 이딴 식으로 할 거냐, 니네가 이거 수행평가였으면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고 또 막 제가 이제 호되게도 막 이렇게 하고 한 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뚱닥뚱닥 해가지고 발표회까지 저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결과물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청중이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말 그대로 이게 시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그냥 학년 말에 융합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한 거였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많이 봐가지고 좀 많이 놀랬어가지고 성경쌤 얘기하시는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 안에서 안 그러면 진짜 이렇게 그 학년에 있는 각 교과가 연계가 되면 훨씬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협의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고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올해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태원 선생님. 예. 저는 네, 지연 쌤. 저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나요? 네, 태원 쌤. 아니죠. 잘못 들었나요?
김태훈 쌤. 네. 저 맞나요? 네.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네. 제가 아니 제가 올해 사실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업 계획서 만들고 아, 그거대로 네. 뭘 좀 해 보려고 지금 이 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그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네. 그거를 잘 엮어보면 이쪽으로도 오, 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PBL 관련된 링크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네. 살짝 눌러봤는데 네. 아니, 갑자기 아는 얼굴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아, 되게 진짜요? 당황스러워가지고 하여튼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그 뭐 구성주의 관련해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하여튼 네. 그래서 음. 예전에 2000년 초반에 막 구성주의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 나오고 이럴 때 그때 한창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네. 좀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사실 구성주의라 생각을 못하고 그 구성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잠시 놓치고 있었구나, 네, 그 네, 생각이.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속 가능 발전 논문 주제 잡으시면 저희가 그걸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논문 쓰셔야 되니까 주제 정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예. 지속 가능 발전. 그다음에 강고은 선생님 말씀 안 하셨죠? 네.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때 부산에 영어 교사 쌤들한테 해주셨을 때 이거 대구 소개 리플레이를 한번 들었었는데 오늘 더 자세히 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아까 태훈 쌤이 지속 가능 발전 얘기하셨는데 저희 학교가 작년에 이제 생태 연구 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친환경 제품 소개하는 거를 한번 프로젝트처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약간 결론을 혼자 내놓고 결과를 이제 그 테드 에드에서 하는 얼스쿨이라는 그 지구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아이들한테 하게 하고 싶어서 네. 친환경 제품 소개하기를 하고 네.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나 하고는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쪽 유도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거를 끝까지 해낸 애가 지금 2명 정도 나왔어요. 30개를 다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도 조금 그 환경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를 근데 딱 한 학기 1년을 하고는 이제 끝내기는 사실 조금 저 스스로 좀 많이 아쉽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제 뭐 내년에는 그 환경 관련 주제가 이제 교과로 뭐 필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해도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 저는 아까 그 아쇼카 얘기를 처음 네.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정혜진 박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뵈러 일부러 간 적도 있었어요, 서울에.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모임에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신분 있는 학교 선생님 그 학교로 직접 가서 강의를 해주시고 했던 얘기를 막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산에 한번 와주시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가서 이제 내가 오기를 바라지 말고 선생님이 가서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얘기가 너무 선생님 지금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 너무 이렇게 일맥상통해가지고 제가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좀 선한 영향력을 제가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거를 해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교실 하면서 사실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2014년에 구미 오태중학교에 가서
그때 이제 거꾸로 교실 미래교실 네트워크 아까 장찬민 PD님 하시는 거기 이제 운영진 활동하면서 가서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강의를 해 가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도 가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거꾸로 교실 활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냥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 수업을 할 때 뭐 비주얼 싱크도 가져오고 거꾸로 교실을 가져오고 그런 요소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수업 안에 이제 제 생각이나 그런 게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냥 제가 하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활동지 뭐 이런 거 가져가서 보여드렸는데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뭔가 거꾸로 교실에서 배운 그런 활동이 아니고 그때 정말 초창기였으니까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만드는 활동지 가져가셨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좋다면서 막 해서 마치 인제 그게 거꾸로 교실 활동인 것처럼 그다음부터는 막 사례가 소개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하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완전 막 주입식 정말 설명 막 이렇게만 하다가 배공이나 거꾸로 교실 할 때 다른 분이 올려놓은 학습지 하나가 정말 저한테 정말 오아시스 같이 정말 큰 도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활동지 그냥 평소에 쓰던 거든 뭐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례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누군가는 도움을 받지 않을까. 나도 인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실제 청중을 찾기가 되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영어는. 그러면 저는 원어민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냥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프레젠트하는 자체가 물론 요즘 말할 평가할 때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전에 뭐 한국 문화 소개하게 할 때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너희가 프레젠테이션 한다 이러니까 남자애가 막 여자 한복 입고 와서 소개하고 그다음에 매점 가서 매운 음식 있죠. 선생님 막 먹어 보라고 그 자리에서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막 애들 박수치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에서 사실은 막 거창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되게 적극성을 보이는 걸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했던 게 누구한테 인제 쓰인다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뭐 학교 안에서도 12월에 축제할 때 올해는 3 학년 동아리 활동했던 애들이 다 뭔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동아리도 1 학년이지만 거기 곱살에 껴서 인제 제가 발표시켰고 영재 동아리 활동했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냥 남 앞에 서서 얘기하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글 쓰는 거 내가 되게 강조하는 게 앞으로 갈수록 또 아이들이 SNS나 이런 거 활용성이 높아지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근데 다 인제 융합이나 이런 거 이제 다양한 효과 그거 하면서 이제 약간 회의 드는 거는 그 영어는 어쨌든 인제 글쓰기잖아요. 쓰기면은 약간 글쓰기 틀이나 언어적인 면도 중요한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되게 역량을 되게 중심에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좀 틀리고 하더라도 얘들이 인제 생각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뭐 협업이든 어쨌든 생각 못 해 봤던 걸 생각해 보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게 몇 년 흐르고 나니까 영어적인 면도 중요한데 왜냐면 애들 너무 요즘은 특히 못 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는 최소한 요 정도 글은 써야 된다는 게 뭐 이메일 쓰기 기본적으로 아니면 뭐 SNS 상에서 뭐 쓰는 표현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그런 거는 또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때고때 조금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겠다는 관심사가 저도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 전제는 아까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성주의인지도 모르고 뭐 그 활동 한다 했는데 기본 전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타고난다. 근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애들은. 그다음에 경험에서 끝나면 남는 게 없다. 경험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몇 가지만 그다음에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아이들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수업이지만 어쨌든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인제 체인지 메이커 라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으로 접근하는 거죠. '체인지 메이커를 기르기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라서 올해 아까 인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 지속 가능 발전, 환경 요런 주제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말 하나의 큰 주제고 그죠? 실천은 정말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교과 단원에 맞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리얼 월드 러닝
그 공유회를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도 한 학기에 한 번 관학교 공유회 할 때 이제 약간 프로젝트 수업 체인지 메이커 주제로 저희가 쭉 시리즈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자료 같은 것도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다가 이 자료 같이 보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톡방에 자료를 올려주시고 이거는 좀 이렇게 톡방은 또 흘러가 버릴 수 있으니까 카페에 뭐 그죠? 댓글로 해서 또 링크 남겨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10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10시 7분이네요. 네, 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이제 주제 발표 신청하신 분들 주제 발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